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체와 이형태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할 이형태는요, 의문론적 이형태, 형태론적 이형태, 의미론적 이형태입니다. 이형태라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형태라는 개념은 그렇게 많은 참고서라던가 수험서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개념을 미리 형태론을 배우기 전에 알고 있으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의문론적 이형태라던가 형태론적 이형태라던가 의미론적 이형태 같은 경우는 수능이나 모의의 지문에서 제시문으로 주어지고 그거를 활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 정도는 들어놓으면 훨씬 좋다. 그리고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 이 형태가 굉장히 헷갈렸던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네, 우선 화면을 보시면요. 이 형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교체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이 형태라는 건 다를 이자를 써서 각각의 다른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각이 다른 형태를 이루어지려면 그것을 실현시킬 조건이 필요하겠죠. 그 첫 번째가 바로 교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문론을 이미 배웠기 때문에 웃다라는 기본형을 통해서 그 용언 어간인 웃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 같은 경우는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뒤에 어미가 오면 웃어서라고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그대로 시옷 받침이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자음으로 된 다라는 어미가 뒤에 오니까 어떻게 발음되죠? 웃다 이렇게 발음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형태가 디귿으로 변합니다. 받침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요. 원래 디귿으로 변해서 는이 됐다가 뒤에 있는 비음,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그 디귿이 어떻게 변하죠? 니은으로 변해서 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웃다에서 그 하나의 형태가 음상을 세 개로 나눠지는구나.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대표형, 기본형으로 정한 것 뿐이고요. 실제 발음되는 음상은 이렇게 다른 형태들이 생기구나 해서 이렇게 운 이것을 각각의 형태라고 보고요. 이 다른 형태들을 이형태라고 해요. 자, 이 하나하나는 형태가 되고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이형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형태가 나타나는 조건은 의문문에서 배웠다시피 상보적 분포를 이루고 있어요. 절대로 이 이형태들은 겹치는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실현되는 의문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의문론적 이형태입니다. 여기 의문론적 이형태를 보시면요. 정말로 말 그대로 우리가 의문을 배웠잖아요. 의문은 자음과 모음을 얘기했죠. 그래서 자음 또는 모음의 환경에 의해서 변하는 형태를 의문론적 이형태라고 해요. 의문론적 이형태가 만들어지는 원인은 의문에 의해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보면 하늘이 맑다 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자음 뒤에 리을이라는 자음 뒤에서 이가 오죠. 그 다음에 철수가 오다 해서 우리가 이때 이를 안 쓰고 가를 쓰는 이유는 철수에서 모음이 오기 때문에 그 뒤에는 가를 씁니다. 그래서 보면 왜 우리가 하늘이 맑다 해서는 이를 쓰고 철수가 오다 해서는 가를 쓸까? 이것은 자음과 모음이라는 의문론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자음 뒤에서 이, 모음 뒤가에서 가가 오는 것을 각각 따로따로 형태라고 보고 이와 가를 합쳐서 의문론적 이형태를 이루고 있다. 의문론적 환경에 의해서 이형태를 이룬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문법에서는 의문론적 이형태에 따른 조사 체계가 많아요. 신문을 읽다에서도 자음 뒤에서는 을을 쓰고 동화를 읽다에서는 모음 뒤에서는 르를 쓰죠. 여기서도 자음 뒤에는 을이 오고 모음 뒤에는 르이 오는 의문론적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 각각의 다른 형태들을 이형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계속 의문론적 이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의문론적 이형태 말고 형태론적 이형태가 있어요. 형태론적 이형태는 제가 먼저 의문론적 이형태를 설명하고 그거와 같이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의문론적 이형태에 보았다와 읽었다가 나오죠. 이때 보았다를 말할 때 우리가 at을 쓰고 읽었다를 얘기할 때 ot을 쓰는 이유는, 자, 보에서 오가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at이라는 모음을 쓰는 거예요.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만나기 때문에 보았다의 오와 at의 아가, 오아가 조화를 이뤄서 보았다가 되는 거죠. 자, 이 앞에 읽었다 같은 경우는요, 이 모음은 음성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음성 모음이 나왔으니까 다라고 어가 나온 거죠. 음성 모음은 음성끼리. 그래서 이 보았다와 읽었다에서 두 개의 뜻은 과거를 뜻하는 의미는 똑같지만 앞에 것과 같이 두 개 다른 형태로 다르게 쓰이면서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at과 ot은 의문론적 환경에 의해서 의문론적 이형태를 이루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형태론적 이형태는 어떤 개념인가 하면요, 특정한 형태 뒤에서는 이렇게 다르게 쓰인다는 것이에요. 자, 보았다와 읽었다에서 우리는 양성모음, 음성모음으로 취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였다 같은 경우는요, 하다 뒤에서는 어떠한 의문론적인 형태가 없이 하 같은 경우는 모음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양성모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하다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다 뒤에서는 반드시 엿을 씁니다. 여나 엿을 써요. 하여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 있죠. 그런 것처럼 가았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비교를 해보면 같다 이렇게 해서 at을 쓰는데, 하다 뒤에서는 반드시 엿을 쓴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하다라는 그 어간이 형태론적인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예외적으로 엿을 쓴다 해서 형태론적 이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의문론적 이형태는 두 형태가 의문론적으로 설명이 되면 의문론적 이형태이고, 이 하였다 같은 경우는 하다라는 특별한 형태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형태론적 이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래는 보통 의문론적 이형태와 형태론적 이형태 정도를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형태소를 이제 분석하거나 단어를 들어가는데요. 이 의미론적 이형태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형태가 나오면서 이 부분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개가 오다, 사람이 오다 했을 때 아까 설명했듯이 이하고 가는 주격 조사의 역할을 하는데, 자음과 모음에 따라서 이 가라는 두 가지 이 형태를 갖는다고 했죠. 자, 그때 여기서 할아버지께서 오셨다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할아버지가 오셨다, 할아버지 오셨다 이렇게 쓰지 않고 꼭 깨서를 씁니다. 그때는 깨서가 할아버지라는 존칭 명사에게 붙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요, 의문론적으로도 해석이 안 되고 형태론적으로도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앞에 형태가 할아버지가 될 수 있지만 뭐 선생님도 될 수 있고 사장님도 될 수 있고 계속 바뀌기 때문에 특정한 형태 뒤에서 깨서를 쓴다고는 말을 못해요. 그러면 왜 이때는 이하고 가를 쓰지 않고 깨서를 쓰냐? 이것은 할아버지라는 존칭 명사가 있기 때문에 의미론적 이형태가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하고 가를 함께 보셔야 되고요, 깨서를 다르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가와 깨서는 의미론적 이형태를 갖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들에게 우유를 주다, 화분에 물을 주다가 있는데, 여기서 아들은 유정명사예요. 유정명사는 살아있는 명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물이나 사람을 얘기해요. 그때는 우리가 부사격 조사를 에게를 씁니다. 그런데 화분에 물을 주다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화분 같은 경우는 살아있지 않은 사물을 뜻하는 무정명사예요. 앞에 있는 대상이 유정명사냐 무정명사에 따라서 에게와 애가 선택되죠. 이 같은 경우도 의문론적인 것이나 형태론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단어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죠. 아들도 되고 노루도 되고 염소도 되고 엄마도 되고 계속 바뀌어요, 애게는. 그 다음에 애도 마찬가지예요. 책도 되고 뭐 옷도 되고 뭐
물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의미론적으로 형태가 달라지는 이 형태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 형태의 개념을 한 번쯤은 이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형태의 종류는 공부를 하다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수능 모의평가 또는 수능 기출문제 등에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검색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좀 더 확실해질 것 같아요. 굉장히 기본적이고 쉬운 개념인데 의문론적 이형태, 형태론적 이형태, 의미론적 이형태라는 말이 나왔을 때 내가 이걸 공부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 부분도 확인을 하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 형태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